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살이에요. 결혼한 지는 2년 차 되고요.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최근에 벌어진 큰 사건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네요. 현재 신랑과는 별거 상태고요. 답답한 마음 달랠 길이 없어서 보는 거니 다들 한 번씩 읽고 조언 좀 해주세요. 제 대학교 때 전공은 식품형 양학이에요. 사실 친정엄마가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하시고 거기다 음식 알레르기가 엄청 심하셔서 아빠는 늘 몸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서 해주시곤 했는데 옆에서 음식 준비를 하나씩 도와드리다 보니 관심이 생기고 또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 제 적성에도 맞아서 선택하게 되었죠. 하지만 졸업을 하면서는 전공을 살리는 쪽으로 직장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상황에 맞는 적당한 직장에서 회사원 생활을 하다 신랑이랑 결혼하고 그만두었고요. 결혼 당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딱 1년만 쉬겠다고 이미 신랑이랑 합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신랑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처음 만났어요.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선천적으로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저는 언뜻 들으면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깡마른 체형이 컴플렉스였습니다. 먹는 거야 뭐 제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었지만 부족한 건 역시 운동이었죠. 하지만 무턱대고 유산소 운동을 해버리면 오히려 살만 더 빠질 수도 있다는 말에 전 큰마음 먹고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저와는 정반대로 덩치가 엄청 큰 편이에요. 살을 찌우려고 운동을 시작한 저와는 다르게 신랑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거죠. 서로 반대되는 모습에 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랑하고는 우연한 계기로 말을 트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느낀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신랑을 듬직하고 순해 보인다며 좋아하신 반면 시어머니는 제가 별로 성에 차지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말랐다며 이래가지고 애는 제대로 낳겠냐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남들보다 말랐다 뿐이지 가리는 음식도 없고 잔병 치레도 없이 건강한 편이거든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빈약한 모습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겁니다. 처음 만나 뵌 식사 자리에서 괜히 깨작대면서 밥을 먹는다고 눈치 아닌 눈치도 주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내겠냐며 걱정까지 하시더라고요. 평생 마른 몸 때문에 그런 비슷한 말들을 하도 들어서 그때는 그게 큰 상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 성격이 좀 유난스럽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넘겼습니다. 신랑도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동네 장사를 오래 하신 분이라 입이 좀 걸걸하다고요. 하지만 결코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다. 알고 보면 속정도 많고 참 좋은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해주길래 진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거기다 결혼을 하면 명절 때나 가족 행사 아니면 거의 마주칠 일도 없을 거라고. 어차피 함께 평생 살아야 할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닌 자기 아니냐며 저를 안심시켜주길래 크게 개의치 않아 했는데 그때라도 알아채고 도망갔어야 할 것만 제가 너무 미련했네요.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웃지 못할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스식으로 음식이 나오는 한정식집에서 자리를 했는데 하필 그날 나오는 메인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새우를 활용한 요리였거든요. 근데 친정엄마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심하셔서 저는 미리 주문을 할 때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알레르기가 심하신 편이니 저희 어머니 음식은 새우 요리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해달라고요. 그리고 요리가 나왔고 혼자만 다른 음식을 받으신 저희 친정엄마를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물어보길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라 메뉴를 좀 바꿨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게 변하면서 새우 껍질에 좋은 성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안 드시냐며 마치 저희 친정엄마가 음식을 가리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시더니 혼잣말로 애가 왜 삐쩍 골았는지 알겠네라고 하시는데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저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퇴역 군인이신 아빠가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연신 헛기침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워낙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분이긴 한데 아빠가 기분이 나쁘면 유난히 헛기침을 많이 하시거든요. 딱 봐도 시어머니의 생각 없는 발언에 기분이 상하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결국 아빠가 입을 여시더군요. 사돈될 사람이 교양이나 채신머리가 참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러자 엄마는 원래 알레르기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다. 별대스러운 일도 아니니 마음 풀라고 하시며 오히려 아빠를 달래주셨어요. 아빠는 그닥 내켜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후 별다른 트집은 안 잡으셨고 그 이후에도 몇 번 결혼준비 이야기로 양가 부모님끼리 만나는 자리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때처럼 별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신랑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둘 다 모아둔 돈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 경기도 쪽에 신혼살림을 차렸죠. 물론 시가에서는 대출을 좀 더 받더라도 시가 근처인 서울 쪽으로 들어오길 바라셨지만 괜히 신혼부터 대출금 갚느라 짐 빼기 싫어서 거절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을 통해 시가 근처에 신혼집 잡아서 좋은 꼴 봤다는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것도 한몫했고요. 실제로 시가와 거리를 두고 집을 구해서 그런지 시부모님 생신날을 제외하고는 시가에 불려가거나 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알콩달콩 꿈만 같던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신랑도 저도 각자 일은 알아서 하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시가로 호출을 하는 겁니다.
신랑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저 혼자 주말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제게 마구 잔소리를 퍼붓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남편 회사가 시가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제게는 말도 안 하고 시가에 들러 저녁 식사를 했나 보더군요. 그날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하튼 그날이를 가지고 시어머니는 제게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 얼굴이 완전히 반쪽이 되었다면서 대체 뭘 해먹이고 있는 거냐. 그러게 진작부터 신혼집을 자기 집 근처로 잡았다면 출퇴근 거리도 가까워서 편하고 여차하면 시어머니가 음식도 해다 줄 수 있지 않겠냐 하시며 저를 타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제가 남편 밥도 똑바로 안 챙겨주는 것처럼 몰아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신혼집 위치에 대해서는 딱히 할 대답이 없었지만 식사에 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아침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고 거기다 식단까지 짜서 영양소도 고르게 섭취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밥을 몇 끼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신랑이 제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죽겠다고 불만이 많다 그랬답니다. 솔직히 제가 유난을 떠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전업주부를 하면서 제 전공 지식까지 살려 하루하루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전부 계산해가며 엄청 신경 써서 밥을 차려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신랑이 시어머니께 제가 차려주는 밥이 맛이 없다고 말했다는 말에 솔직히 적잖게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신랑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알려줄 테니 배워가라고 하셨어요. 이것저것 알려주시는데 설탕이며 고추장이며 간이 너무 세길래 제가 이러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아들한테 못 먹일 걸 먹이려는 거냐, 어디서 어른을 가르치려드냐 하시길래 저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하면 너무 달거나 맵고 짤 텐데 조금만 간을 약하게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라 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주걱을 바닥에 휙 던지시며 넌 어른이 말하면 그런 줄 알지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냐 하시고는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를 소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라며 알레르기라는 것도 그냥 먹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라고 이건 이래서 못 먹고 저건 저래서 못 먹으면 세상에 먹을 음식이 있겠냐 먹기 싫어도 자꾸 먹어버릇해야 몸에 내성도 생기는 거랍니다.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단 1초도 쉬지 않고 따다다 잔소리를 퍼부으셨어요. 거기다 마지막에는 네가 그렇게 편식을 하고 음식을 골라서 먹으니까 삐쩍 골아서 볼품이 없는 거야. 결혼하고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들어서는 거 보면 모르겠니? 하시는데 진짜 눈물이 날 만큼 화나고 분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네요. 그날 저녁에 신랑에게 이 사실을 다 말했죠. 신랑은 처음엔 시어머니 말과 행동이 심했다며 미안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시어머니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해주는 밥이 자기 엄마가 해주던 거에 비해 간도 너무 싱겁고 맛이 없다고요. 그때 그날 하루 참았던 게 한꺼번에 폭발해서 신랑에게 따졌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해주는 밥이 좋으면 나랑 결혼은 왜 했냐고요. 엄마 밥이 그리 좋으면 가서 엄마랑 다시 살라고 소리 높여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쏟아냈더니 신랑도 그제야 머쓱해졌는지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후로 웬만하면 시가와는 최대한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꼭 봐야 할 때는 미리 마음을 먹고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신랑에게는 5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결혼식 날짜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 결혼할 남자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터라 어쩔 수 없이 결혼하면 거기서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남과 동시에 바로 캐나다로 가야 하니 그 전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여서 송별식 같은 걸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도 꼭 좀 모시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얼굴 못 뵌 지도 한참 되었으니 자기가 솜씨 발휘해서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거절할 이유를 찾지도 못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시가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음식 알레르기가 심하시니 미리 드시면 안 될 재료들을 종이에 적어서 시어머니께 직접 드렸어요. 또 무슨 유난을 이렇게 떠냐며 한 소리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알겠다고 하시길래 한시름 났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송별식 당일 저는 다른 가족들보다 일찍 시가로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인 메뉴가 해물전골이더라고요. 재료들을 보니 꽃게에 새우까지 잔뜩 들어있길래 시어머니에게 이건 저희 엄마가 못 드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걱정 말라며 사돈 거는 따로 해놨다 하시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쪽을 보니 된장찌개 뚝배기 하나가 보글보글 끓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해물전골에 비하면 볼품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드실 수 있는 다른 재료들로 한 음식들이 있으니까 생각하고 더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윽고 다들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시누이에게 다들 잘 살라며 덕담도 해주고 음식 맛이 좋다며 각자 즐겁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친정엄마가 컥컥대며 고통스러워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전부 난리가 났죠. 전 당황해서 엄마에게 달려가서 봤더니 이미 엄마의 입술은 퉁퉁 부어 있었고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알레르기 반응이었죠. 아빠는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전 엄마 가방에서 상비약을 꺼내서 일단 드시게 했습니다.
전 엉엉 울면서 얼마 후 도착한 구급차에 엄마를 싣고 응급실로 향했고 그 와중에 엄마는 당신 때문에 사돈네 행사 망쳐서 어쩌냐며 그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고 어느 정도 증상이 가라앉아 쉬고 계신 엄마를 보니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만한 음식이 뭐였을까?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아빠에게 엄마를 맡기고 전 바로 시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찌 되었냐 물어보기라도 하던데 시어머니는 제 눈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말이죠. 뭔가 촉이 왔습니다. 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무조건 억지로 먹어서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던 게 불현듯 떠올랐거든요. 전 바로 부엌으로 가서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위해 준비해놨다던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어봤죠. 그랬어요. 새우 맛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새우는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채로 걸러서 안에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을 해봤고 결국 덜 갈아진 새우 껍질을 발견해냈죠. 그 순간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의 무지한 행동 때문에 제 눈앞에서 엄마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겠어요. 전 시어머니한테 다가가서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뭘 먹인 거냐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모두들 제 주위로 와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신랑에게 말해줬네요. 당신 어머니가 방금 우리 엄마 죽일 뻔했다고요. 내가 직접 손으로 우리 엄마가 드시면 안 되는 재료 리스트까지 써줬는데. 여기 보라고 된장찌개에 새우를 갈아 넣어서 엄마한테 준 거 안 보이냐 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직접 실토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고요. 알레르기 같은 건 자꾸 먹어서 낫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답니다. 사돈의 편식하는 못된 버릇을 고쳐주려 선의로 그랬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고 그날 저는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은 며느리가 되어버렸네요. 설령 그게 정말 선의였든 아니든 의도적으로 독이나 마찬가지인 음식을 우리 엄마에게 일부러 먹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만큼은 눈앞에 시어머니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온몸에 소름이 다 돋을 정도였어요. 아무튼 그날 송별식은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엄마는 다음날 퇴원을 하셨고요. 그날 이후로는 신랑과 별거 중인 상황이에요. 현재 이혼을 고려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네요. 그래서 여기에라도 의견을 듣고 싶어 사연을 올립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후기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실까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왔네요. 신랑과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중간 역할 제대로 못한 신랑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가장 큰 원인은 이유 불문하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이 용납이 안 된답니다. 그렇다고 저랑 이혼하는 것도 싫다고 하는데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짓에 대해 제대로 사과받고 싶다고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더니 그건 또 무서웠던지 신랑이 시어머니 데리고 친정으로 왔더군요. 자기도 놀랐는지 시어머니는 그래도 진심으로 미안하다 정말 몰랐다. 하지만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아빠가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보냈습니다. 현재 이혼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이제 곧 숙려기간이 끝나면 완전 남남이 되겠죠. 아쉽거나 미련이 남는 거 아예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냥 신랑이랑 저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려고요. 과거에 연연하면서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아무튼 제 사연에 관심 주신 분들 전부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했고 저 역시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